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이더 상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고점을 올려주면서 또다시 올라타야 하는지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불과 이 강한 하락장 때만 해도 이제 시즌 끝난 거 아닌가, 다시 묻어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역사적으로 이런 공포 구간이 오히려 가장 큰 수익 구간의 출발점이었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자리에서 근거 없이 감정적인 매매를 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물리게 되고 비중만 크게 늘어나는 최악의 매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와 시황안에서 근거들을 보시면서 그 변동성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가지 근거들을 위주로 시황과 차트적인 부분까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시장이 움직여줄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특히 이 금리 발표도 있는 날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채널 하단선을 지지하면 여기서는 매수를 받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영상과 저희 스터디방에서도 포지션 공유 드리면서 롱 포지션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현재 들고 있는 포지션 또한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차분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차트에서의 시그널과 이 시황을 함께 섞어서 우리는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목표를 잡아야 할지 차트와 함께 쉽고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들의 매매에 꼭 도움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트레이더 상탄입니다. 오늘 12월 10일 5시 13분경에 브리핑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추세 반전의 기로에 있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그림 간단하게 보고 핵심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까지 도대체 어디서 잡아야 할지를 집중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요청해주셨던 제가 지난 하락 때 바닥에서 잡으면서 반등 고점에서 매도 타점 가져갈 수 있었던 지표들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 시청료는 좋아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헛소리다 하시면 보시고 취소하셔도 되니까 좋아요 누르는데 딱 5초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현재는 스터디방에서 이더리움 롱 포지션 공유 드리면서 저도 같이 포지션 들고 있고 절반 물량 익절한 후에 나머지 물량 익절 사인 또한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테니까요. 이 욕심부릴 필요 없이 차분히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금리 발표가 있는 날인 만큼 변동성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비트코인은 92.6K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캔들이 점점 이 저점들을 올리고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어주면서 여기서는 지지가 확인되면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여러 차례 매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여기 장기 추세 채널 하단부이자 강한 매물대가 있는 이 83K에서 84K 부분인데요. 제가 보기 쉽게 여기에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긋고 차트를 좀 넓게 보시면 이 구간은 단순 매물대가 아니라 올해 4월 큰 상승이 시작되기 직전 이렇게 형성됐던 핵심 가격대이기 때문에 캔들을 보시면 여기서 직선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렸던 자리입니다. 이 세력들이 이번 대상승을 만들기 전에 매집을 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면 물량을 못 넘긴 장기 홀더 세력들도 손해를 보고 팔아 넘겨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강한 지지가 확인될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좀 시황들도 같이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있을 일정이죠. 이 금리 발표를 앞두고 골드만삭스 임원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 시장이 선반영된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기사들이 나와주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이 바이낸스의 CEO죠. 지금은 ETF 등 기관 자금이 더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이 비트코인의 4년 사이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알트코인들이 몇십 배, 몇백 배씩 오르는 장이 나올 수는 없어도 이 조정 시에도 하락폭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알트코인들보다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들로만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몇 알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이 메이저 코인 위주로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또한 지금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역대 최저치라는 기사입니다. 이 새로운 기관들이나 세력들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떨어지고 이전 사이클과는 다른 새로운 장을 연출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저 또한 몇몇 알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 솔라나 같은 메이저 코인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업비트만 봐도 이 변동성이 적은 메이저 코인을 못 따라가는 알트코인들이 허다하죠. 이렇게 시장의 체급 자체도 점점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 또한 다시 한번 30포인트대로 올라오면서 아직도 공포적인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이 비트코인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여러가지 지표를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이 차트는 나스닥의 지수 차트입니다.
이 나스닥 또한 이 자리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여기서 비트코인도 바닥을 찍었었죠. 비트코인이 나스닥 ETF에 편입되면서 나스닥과 어느 정도 커플링으로 움직인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나스닥 또한 이렇게 한 차례 반등이 나와주면서 비트코인에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줬었는데요. 오늘 새벽 금리 발표 이후에 나스닥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비트코인의 가격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자, 또한 지금은 이 테더 도미넌스 또한 안 보고 갈 수가 없겠죠. 바로 USDT 테더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지금 이 도미넌스 차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테더 도미넌스라는 건 전체 코인 시장 시가총액 중에서 USDT 즉 테더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 전체 돈 중에서 코인에 들어가 있는 돈이 더 많냐, 아니면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져있는 돈이 더 많냐, 이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테더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코인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같이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현재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92.6K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바닥을 찍으면서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만드는 것 같지만 아직 완전한 상승 추세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 차트랑 비교해보면 이 정도의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는 기간 조정 움직임들이 나와줬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유동성과 함께 큰 폭으로 가격을 상승을 시켰는데요. 이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한 기간 조정이 발생하지 않은 모습이죠. 자, 다시 현재 캔들에서 제가 이렇게 현재 추세의 저점의 빗각을 하나 긋겠습니다. 이 추세 안에서 고점을 올리는 빗각도 그을게요. 보시면 가격이 이 파란색 두 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래 파란 선은 저점들을 점점 높이는 선, 위쪽 파란 선은 고점도 조금씩 올라가지만 각도는 저점을 올리는 빗각보다는 완만한 모습입니다. 이 고점을 올리는 힘이 약하다는 건데요. 어제 상승에서도 캔들이 이 위쪽 선에 맞고 한 차례 저항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이런 하락 추세 중에 재차 반등 시에 나오는 상승 세기 패턴 즉 라이징 웨지 패턴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고점은 이렇게 완만하게 갱신하지만 점점 힘이 약해지다가 다시 한번 윗선에서 이렇게 저항을 맞고 아래로 눌리는 패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세기 한가운데서 무리한 방향을 잡기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분할로 롱 포지션을 모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데요. 자, 제가 이 두 선의 중단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중단선 부근에서 눌리는 자리에서 분할로 롱 포지션을 진입한다거나 반대로 이 윗선을 돌파하게 되면 지지를 확인한 후 추세 반전을 확인한 뒤 롱 포지션을 진입하는 게 손익비상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이러한 자리를 깨고 다시 한번 바닥을 테스트하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차트를 다시 1시간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제가 지표 하나를 키겠습니다. 이 지표는 시간기의 가격이라는 TPO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서 시장이 어디 가격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나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에서 연에 100만원을 결제해야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지표이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여러분들이 결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이 지표를 더 유의미하게 개량해서 거래량을 더 가중시켜서 만든 볼륨 TPO 지표 또한 사용법과 함께 자료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도 실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것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차트를 좀 보시면 이 거래량이 만들어진 때부터 다음 그래프가 나올 때까지가 하루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볼 건 바로 이 POC입니다. 이 POC란 이 구간에서 가장 TPO가 많이 쌓인 가격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러한 구간으로 다시 캔들이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지지와 저항의 자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를 보시면 이 POC가 90.4K 부근에 있습니다. 다시 캔들이 이 가격대까지 가격을 확인하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까 그린 중단선과도 겹치는 90.5K 부근에서 롱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한 지지가 될 수 있겠다 가정하고 포지션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달은 큰 그림에서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관점을 보고 있고 이렇게 눌리는 자리마다 롱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이 차트를 보기 전에 그럼 도대체 어디서 반등을 할 것인가, 어디서 저항을 맞을 것인가 라는 기준점이 있어야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차트에 이렇게 채널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색깔별로 선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들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찍 그어놓은 선들이 아닌데요. 보이시는 선들은 이번 대상승 직전의 1월 고점과 상승장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5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추세선 채널입니다.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한 채널이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요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매매의 기준이 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트럼프의 관세 관련 발언으로 큰 하락이 나와준 이 구간에서도 이 채널 하단선 부분까지만 꼬리를 만들고 반등을 해줬고, 이러한 구간에서도 이 채널을 이용해서 저희 스터디방에 급하게 매수 타점이 나갔었죠. 이 차트는 바운스 토큰 차트인데요. 이 강한 하락 후에 약반등 후에 이 채널 안에서 매집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후 위 채널 상단으로 급하게 돌파가 나와줬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지가 확인되고 채널 하단선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1600원 부근에서 진입을 했고 진입 후 역시나 수직으로 양봉을 만들면서 목표가였던 여기 채널 상단부에서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구간에서만 빠르게 42% 가까이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저희 스터디방에 미리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러한 기회에 좀 잡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주요 채널 안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면서 정확히 상승 자리와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채널 만드는 건 제가 스터디방에서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게 지표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실 겁니다. 거기에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이 스터디나 또는 채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나 이 지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지표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 나온 지표 링크 체크하시고 받으시 연락처와 함께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업무 번호로 스터디 또는 지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나 지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스터디방에서는 제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한두 타점 정도는 꾸준히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매하시는데 꼭 참고하셔서 도움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불장이라고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듯이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관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러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제가 왜 계속 시즌 종료는 없다고 말씀드리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냥 제가 근거 없는 감이나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근거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정치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올해 3월 트럼프가 미국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한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암호화폐를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나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급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업 트레저리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상장사는 스트래티지죠. 최근 공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약 66만 개 이상 들고 있고 평균 매입 단가가 약 74,000달러 후반입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0-30% 빠진 지금도 지난주에만 거의 10억 달러 어치를 추가 매수했다는 건데요. 이러한 스트래티지의 포지션이 시장에서 위험 구간에 들어서면 연쇄적인 심리 붕괴와 함께 추가 매물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비트코인이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폭락이 올 것이고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카드를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지금 구간을 시즌 종료라고 보기에는 정치적이고 수급적이고 이해관계가 너무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굳이 트럼프가 이 황금알을 나는 거위에 배를 가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시나리오가 나와졌고 지금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이더리움의 차트도 같이 보실 건데요. 이더리움 또한 현재 트럼프의 관세 발언 이후 큰 하락이 나와준 뒤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락보는 비슷한데 반등폭만큼은 이더리움이 훨씬 더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가격 방어 또한 심상치가 않은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이더리움의 채널은 작년 이더리움의 고점과 이번 대상승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그 다음 7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추세선 채널입니다. 이 비트코인에서처럼 이러한 채널을 강력한 매매의 근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더리움의 4시간봉 차트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시간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상황에서 이 채널 하단선을 한번 테스트해준 뒤 이 구름대를 한 번에 뚫는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후에 채널 상단에 올라탄 뒤 이 200일 이평선 부근에서 저항을 한번 맞고 채널 하단부에서 지지 테스트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근데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면서 이 구름대 하단부에서 저희 스터디방에서 롱 포지션 드렸는데 이 현재는 여기 200일 이평선 부근에서 한번 절반 물량 털어내면서 나머지 절반 물량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실시간으로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너무 욕심부리지만 않고 차분히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직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대응하셔야 되는 구독자분들 많이 계시죠? 현재 상황에서는 포지션을 잡기가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1시간봉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다시 한번 이 TPO 지표를 키겠습니다. 현재 캔들 바로 위에 있는 이 PCO 부근
$3,350를 한번 찍고 내려왔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강한 저항이 될 수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1차 진입가로는 이 채널 하단선 부근인 $3,240 부근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이슈로 인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이 자리가 손익비상으로 가장 리스크가 적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 여기까지 눌린다면 비중을 많으시는 자리는 아니고 10% 정도로 가볍게 1차 물량을 담아보시는 전략이 이건 유효합니다. 딱 여기까지는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매매하셔도 무방한데요.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코인이 항상 이렇게 1차 진입 가지고 우리 좋으라고 얌전하게 수익 주면서 올라가던가요? 절대 아니죠. 세력들이 개미들이 탔다 싶으면 한번 훅 뺐다가 공포감을 주고 올리거나 밤사이에 갑자기 악재를 터뜨려서 차트를 깨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차트상 기술적으로 보이는 2차 지지라인은 여기 구름대 상단 부분인데, 하지만 저는 이 가격을 지금 확정 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락세기가 강하게 터지면 이 자리는 지지받는 자리가 아니라 뚫리고 죽는 자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는 이러한 더 아래 구간에서 받아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2차 진입과 리스크만큼은 제가 실시간으로 호가창 보면서 대응해드릴 수 있는 스터디방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터디방에서는 단기 스윙 관점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이처럼 단타 타점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관망만 하셔도 좋고, 마음 내키실 때 소액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이 제 채널 한번 크게 키워보고자 제가 직접 매매하면서 관점 공유 드리는 방이니까, 이 영상 보시고 이런 자리에서 덜컥 2차 매수 들어가셨다가 물리지 마시고 방에 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매매하시는데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뭐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스터디라고 이렇게 문자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스터디만 함께 하시면서 이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10원 한 장 안 받고 관점 나누는 방이기 때문에 뭐 저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건 아니고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다면 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불장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 관점 다음 영상에서도 보고 싶어 하시다면 이 구독까지 눌러놓으시면 영상 알림 뜨시니까요. 이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셔서 꼭 도움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이 뒷받침되면서 이 POC 부근까지 상승이 열린다면 이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고 단기 추세 전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채널선과 지표들을 이용하면 이렇게 단기 하락이 나온 뒤에도 반등 구간을 노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공포 속에서도 구조적인 반등 타점을 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불장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채널 성장하는데 큰 도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저 상탄이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장의 기회 같이 꼭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